미국 서부 최대의 도시로 알려진 LA가 단 한 명의 축구 선수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연일 역사를 새로 쓰는 구단에 대한 피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팀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며 비명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광경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성적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LA의 경제지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LAFC에 입단한 직후 구단의 공식 유니폼 판매량은 순식간에 MLS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르브론 제임스의 유니폼 판매량을 뛰어넘었다는 LAFC 단장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LAFC의 홈경기 티켓은 이제 웃돈을 얹어야만 구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되었고, MLS의 글로벌 중계권을 독점한 애플TV는 한국 내 신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충격적인 현상이냐면 미국 축구, 즉 MLS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MLS는 크게 동부와 서부 두 개의 컨퍼런스로 나뉩니다. LA를 연고로 하는 두 팀, LAFC와 LA 갤럭시는 모두 서부 컨퍼런스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두 팀이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 하나뿐인 왕좌와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팀의 승점 3점은 다른 팀이 정상에서 3점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잔인한 구조. 바로 이 전쟁터에서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흥 강호 LAFC는 손흥민과 함께 구단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 정규리그 전체 1위에게 주어지는 서포터즈 쉴드와 최종 플레이오프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MLS컵을 모두 차지하는 더블 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의 명가 LA 갤럭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MLS 최다 우승팀이라는 영광은 먼지가 되었고, 리그 꼴찌라는 역사상 최악의 치욕 속에서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반짝 2위라는 성적에 취해 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미래 대신 부상 경력이 잦았던 유리몬 마에스트로에게 팀의 운명을 거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그 도박의 중심이었던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쓰러지자 팀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운명이 뒤바뀐 결정적 이유가 담긴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LA 갤럭시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물밑 작업과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왕좌를 걷어찼는지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폭로된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LA 갤럭시는 LAFC보다 먼저 손흥민 영입 전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추락하는 팀의 영광을 되살릴 유일한 희망으로 손흥민을 지목하고 실제로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보드진은 우리가 LA의 왕이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선수가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모든 걸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LAFC가 제시했다는 선수 영입에 대한 권한 같은 파격적인 제안은 우리에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갤럭시는 손흥민이라는 전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이적료와 연봉 몇 푼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클럽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가 아닌 그저 비싼 용병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시선은 손흥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LAFC의 존 소링턴 단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단순히 최고 연봉과 이적료를 넘어 메시급의 대우, 즉 선수단 구성에 대한 영향력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우리 클럽의 왕이 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진심 어린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이 기사가 터져 나오자 LA 갤럭시 팬덤은 그야말로 분노와 절망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히 되돌릴 수 있는 미래를 스스로 걷어찬 구단에 대한 통한의 절규였습니다. ESPN의 한 축구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태를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한 선수의 부상이라는 불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LAFC는 문화를 이끌 리더에 투자했지만 갤럭시는 깨지기 쉬운 재능에 도박을 했습니다. 비전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갤럭시의 한 팬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돈 몇 푼 아끼려다 구단의 미래를, 아니 구단의 영혼을 통째로 내다버린 거냐. 저 기사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우리도 손흥민이 있었다면 지금쯤 꼴찌가 아니라 우승을 꿈꾸고 있었을 텐데. 미드필더가 다친 건 불운이지만 손흥민을 놓친 건 무능이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가 돌아올 내년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 더비는 이제 끝장이야. 그렇습니다. 팬들의 절규처럼 갤럭시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놓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락하는 팀을 일으켜 세우고 부상당한 에이스가 돌아올 때까지 팀을 이끌어줄 유일한 희망을 제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적료, 연봉, 선수 영입 권리,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써서 손흥민을 영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 대가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제 LA를 넘어 리그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부의 왕,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마저 최근 공개 인터뷰에서 LAFC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서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LAFC는 손흥민이라는 단 한 명의 선수로 리그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그의 득점력도 무섭지만 그가 팀 전체에 불어넣는 에너지와 철학은 데이터를 넘어선 공포다. 모든 감독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MLS 현지 분석가들은 특히 손흥민의 한 플레이를 집중 조명하며 그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나온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이 플레이의 시작은 수진영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두 명의 압박을 이겨내고 공을 지켜낸 뒤 정확한 전진 패스로 역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전개되는 동안 약 70m를 질주해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 가담, 공격 전개, 마무리를 한 플레이 안에서 모두 해낸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 플레이가 더욱 상징적인 이유는 LA 축구의 역사, 즉 엘트라피코라 불리는 잔인한 라이벌전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질라탄이 갤럭시의 상징으로 군림하며 나는 질라탄이다를 외쳤던 시절, 두 팀의 대결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질라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LA의 라이벌리에는 새로운 신이 등장했고 그 이름은 손흥민이다라며 LA 축구 역사의 완벽한 세대 교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경기장 밖 동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팀 동료였던 데니스 부앙가를 완전히 다른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부앙가는 현지 해설자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득점 욕심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합류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손흥민의 데뷔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팀의 지정키커인 부앙가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앙가는 CBS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손흥민에게 공을 주려고 했다. 그에게 이건 내 골이야라고 3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건 내 공이라며 내게 양보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지난 세인트루이스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앙가가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앞두고 있었고 부앙가는 득점한 경쟁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선수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양보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 득점한 경쟁 중에도 팀의 지정 키커인 해리케인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팀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뛰었던 레전드 조르조 키엘리니 역시 손흥민의 이런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라커룸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것이 팀 전체의 경기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팀의 젊은 신인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는 훈련이 끝나도 항상 남아서 우리를 가르쳐준다. 그는 스타 선수와 아카데미 유소년을 똑같이 대한다. 그런 리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결국 LA 라이벌의 희비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전설을 알아본 안목의 차이였고 왕을 맞이할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LA 갤럭시는 오만함의 대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고 LAFC는 존중의 자세로 LA의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한 팀에게는 영광을, 다른 한 팀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